또 다른 오늘 주요 이슈 중에 하나인데요. 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저는 사실 오늘 저녁쯤에 이제 만나서 협상을 제대로 진행하는 줄 알았는데 네.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오늘 아침에 정말 기쁜 소식이 전해졌어요. 협상의 주요 내용들 좀 정리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평가도 좀 부탁드립니다. 뭐 속보를 통해서 대충은 아시겠지만 우리도 일본과 같은 15% 관세를 하기로 예, 했고 예. 우리는 350억 달러인가를 투자하는 거죠. 네, 3,500. 3,500억 네네네. 달러. 작지는 않은 돈입니다만 일본은 5,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정을 했는데 그 투자가 사실 우리가 투자처를 우리 마음대로 골라서 투자 이익을 어떻게 가져오고 거기에는 그렇게 프리핸드는 아니고 약간의 부대 조건, 미국 측이 요구하는 것들이 많이 담겨 있긴 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트럼프라는 사람이 하고 있는 게 저는 기본적으로 잘된 대등한 사이에 그런 건 아니라고는 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대등할 수는 없습니다. 네, 미국이 자신의 슈퍼파워적인 지위를 악랄하게 남용하여 뭐 팔을 비틀곤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미국이 저렇게 하는 것을 누가 제어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저렇게 하겠다고 강력히 우기고 있으니 트럼프가 뭐 대통령의 지위에 있는 한은 어쩔 수 없이 그 룰 또는 그 질서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니까 예. 그 현실인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가 매우 공포와 패닉 상태에 한때 빠지기도 했지 않습니까? 최소한 25% 또는 그 이상일 수도 있다라는 미국 측의 협박이 굉장히 오래됐었고 그러다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한둘 들어서면서 우리도 이제 대응을 했는데 저는 최악은 분명히 피했다. 그리고 조선 분야에 있어서 이번에 조선 협상과 금융이 두 가지 큰 채널 축이었는데 조선은 우리의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미국이 지금 몸이 좀 달아 있어요. 네. 자기들 뭐 마감각 있잖아요. 마스가. Make 네. America Great Again. 그게 네. 마가 그 모자에 쓰고 다녔던 트럼프 구호 아니었어요? 네. 근데 이제 S를 넣어가지고 shipping. 네. 미국의 조선도 다시 강력하게 해야겠다라는 건데 우리 협조가 결정적으로 필요해요. 그래서 아마 아까 진행자도 얘기하셨지만 만 하루쯤 빨리 서둘러 했던 것 중에는 한국의 조선과 빨리 티켓으로 묶어서 끝내자. 그런 게 좀 관여된 것 같고 그래서 조선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를 조금 더 낼 여지를 확보한 것 같다. 그런 점은 굉장히 다행스러워 보이고요. 또 하나는 농축수산물 개방에서 우리의 마지노선을 지켜냈달까? 우리 쌀 문제, 마늘 문제 등등등, 콩, 옥수수. 그 농산물은 그냥 단순한 1차 산품이 아니고 우리의 혼과 얼과 땅과 농민들의 애환 이런 게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지금 추고가 수매라는 걸 하잖아요. 농민들에게 좀 비싸게 사서 소비자에게는 싸게 팔고 나머지 차액 부분은 재정에서 이렇게 메우는 방식을 쭉 해오고 있는데 그건 단순한 재화로 보지 않기 때문인 거죠. 예. 이번에도 그 점은 좀 지켜낸 것은 촉박한 일정 내에서도 협상을 그런대로 최악은 면해 가면서 우리의 최고 이익은 어떻게든 사수해 가면서 일단 이제 거의 99.9%는 끝난 거고 곧 몇 시간 있다가 백악관 가서 트럼프 만난다는 거 아니에요? 아마 그 자리에서는 웃으면서 사인만 하겠죠. 저 사람이 모션이 크잖아요. 모자도 아무 데서나 쓰고 막 툭툭 치고 다니기도 하고 네. 악수도 하고 저는 뭐 되리라고 보고 약 2주일 후에 우리 대통령과 트럼프 한미 정상회담이 있게 돼 있는데 그때까지도 우리의 디테일한 것들은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전할 수는 있을 것이고 아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공공연히 공식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어쨌거나 특히 자동차가 관심의 초점이었는데 우리는 그동안 한미 FTA 협정 때문에 한국 자동차 수출할 때 관세가 없었어요. 예. 0%였다고요. 그래서 현대 기아차가 국제시장에서 글로벌 마켓에서 굉장히 잘했지만 특히 미국 시장에서 최근 몇 년간 굉장히 좋은 스코어를 낼 수 있었는데 그건 관세 제로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15%로 늘어나니까 산술 계산만 하더라도 똑같은 대수를 수출한다 해도 이익이 15% 줄어들겠죠. 이 점은 경영상에서 큰 문제이긴 합니다. 그런데 미국 시장,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우리의 강력한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 유럽 등과 함께 모두 다 공이 15%니까
거의 같습니다. 지금 표로도 나가고 있는데요. 네. 거의 같습니다. 한국, 일본, EU가 15%고 영국이 10% 정도. 예, 영국은 근데 자동차 생산 대수가 그렇게 많지는 그렇죠. 않아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지껏에 비하면 굉장히 힘들어진 조건인 건 맞지만 안 내다가 15%를 내니까. 예. 그렇지만 다른 주요 경쟁국들과는 비슷하게 맞췄다 이런 점은 있고 애초에 우리는 일본보다 2.5% 포인트 낮은 12.5% 자동차 부분에서 그 관세를 하려고 무진 애를 썼는데 아마 저 트럼프 아저씨가 저 고약하게 생겼잖아요. 저 생긴 게. 야, 왜 한국만 왜 그렇게 뭐 저기를 줘야 돼? 네. 뭐 왜 스페셜 티켓을 줘야 돼? 그러면서 아마 좀 개기지 않았을까? 네. 제 생각에. 아니, 아무튼 저 사람도 난 평론가님께서 별로 기분이 안 좋아. 말은 하는데. 고약하게 생겼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네. 뒤에 사진이 정말 고약하게 아이고 보여요. 이 고약한 늙은이지. 저 보시오 저기. 네. 이상한 짓도 많이 했고 네. 솔직히 마음에 안 들어. 네. 저는 근데 굉장히 또 인상 깊게 본 게 대미 투자 3,500억 달러 중에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1,500억 달러가 조선 마스가 그러니까 조선 협력 전용 펀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히려 이익을 챙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시장 진출이나 그러니까요. 해외 생산 기지 거점 확보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만 기분 나쁜 건 도움을 받아야 할 녀석이 우리한테 얼마 내, 얼마 투자해라고 하는 게 좀 기분 나쁘고 짜증인 거지. 투자 내가 내 돈 쓸 거면 액수나 시기나 방법도 내가 정하는 게 원칙은 네. 맞는데 아무튼 고약하다니까. 네, 그러니까 그 상대에 맞춰서 아무튼 우리가 일단 지킬 건 지키고 찾을 건 찾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또 하나 굉장히 드라마틱했던 게 네. 쌀과 소고기 관련해서는 개방을 하지 않았다는 거, 지켜냈다는 네. 거, 그 부분에 있어서 양측이 좀 고성이 오갔다. 정책실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마 우리의 양보할 수 없는 마지막 카드를 저쪽에서도 알고 있었겠죠. 한국인에게 쌀이나 농수산물이 갖는 의미를. 예. 그래서 협상에서는 항상 내 카드와 저쪽 패를 놓고 누가 더 아플까를 견주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세워라 내워라 한양 없이 가면 카드라는 게 별 의미가 없어져요. 예. 근데 데드라인이 딱 정해져 있으면 누가 더 X줄이 탈까? 무슨 줄이 탈까? 똥줄. 근데 거기서 왜 말씀을 서로 못하세요? 그랬을 텐데 네. 기본적으로 이게 대등한 게임이라기보다는 네. 미국이 벌여놓은 판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응해야 하는 그 현실적인 점을 좀 감안해서 이번 협상 결과를 봐주자. 네. 우리 자존심이나 저걸로만 따지면야 당장 저 파토 내고 때려치고 안 해.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미국에다가 뭐 안 팔아먹고 우리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 미스터 트럼프인가 저 도란분가 하는 저 친구가 하는 것도 일정 부분은 해야 되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씁쓸은합니다, 솔직히. 그거는 이제 트럼프가 그렇게 뒤에 이제 고약하게 생긴 트럼프가 그렇게 나오는 거고 저희는 아무튼 잘한 건 좀 잘했다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매우 좋지 않은 환경에서는 비교적 선방했다. 맞습니다. 그리고 뭐 여당에서는 뭐 방금 저와 같은 톤 비슷하게 예. 현실적인 면을 고려할 때 그다음에 우리의 주요한 일본은 우린 좋든 싫든 우리에게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하나의 지표가 될 수밖에 없는 점이 있긴 있잖아요. 물론 우리의 우길승천하는 경제력이 최근 라이징 이렇게 커지고 있고 일본은 답답해 있는 건 하지만 일본이 치른 거에 비해서 우리는 그래도 선방했다고 할 수 있는데 안철수 의원 등 국힘의 몇몇 사람들은 한덕수가 나갔으면 이거보다는 더 잘했겠다 이런 말을 하는 걸 보고 근거가 하나라도 있으면서 저렇게 말하는 그래서 다 읽어봤어요. 시간도 없는데 근거가 없더만 그냥 기분이야. 저도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잘한 건 좀 잘했다고 하면 좋겠습니다. 한덕수가 사실은 본인 대선 나가는 거에 이용하려고 굉장히 급하게 한미 협상을 관세 협상을 하려고 했던 그 혐의가 있거든요. 네. 그 과오가 있는데 차라리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지. 그러게. 여기에서 한덕수가 왜 나옵니까? 그 안철수는 왜 느닷없이 한덕수 얘기를 하냐. 그냥 한덕수 얘기를 빼고 네. 우리가 급히 하다 보니까 일본하고 하려고 너무 애쓴 거 아니냐. 난 좀 그런 혐의가 느껴져서 약간 서운하다. 어쨌거나 애는 썼지만 좀 더 잘했으면 좋았겠네요. 뭐 이랬으면 그냥 넘어가려고 예. 했는데 한덕수가 협상 대표로 갔으면 이거보다 잘했을 거래. 좋아.
발언은 자유인데 그러면 그 근거를 대보라고. 근거가 없더라고. 그냥 기분 학상이야. 안철수의 기분상. 이 양반은 마음에 들다 안 들다 해. 작년 계엄 때 언제는 또 혼자 남아가지고 투표인가 하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그래도 국힘에 저런 의원이 하나는 있거나 싶었는데 어. V3를 만들 때는 어쨌다가 또 친구들아 나 군대 간다 하고 뭐 조용히 혼자 갔대나 어쨌든 아무튼 참 헷갈리는 양반인데 오늘 한덕수 얘기는 또 압권이었어요. 늘 저는 근데 핵심을 짚지 못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모습을 별로 좋아하진 않고요. 송원석 같은 경우에는 네. 뭐라고 그랬냐면 일본과 동등하려면 자동차 관세가 12.5%였어야 했다. 뭐 이렇게 또 딴지를 걸던데. 12.5는 그건 일단은 송원석이 얘기했건 김원석이 얘기했건 떠나서 12.5는 약간의 근거는 있어요. 예. 우리도 그렇게 하려고 했고 실질적으로 미국에 그렇게 제시를 했고. 기업에서 그렇게 또 이야기를 네, 했었는데. 그리고 12.5를 하면은 실질적으로 동등해지거나 우리가 약간 플러스가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숫자에는 최소한의 합당한 뭐는 있다고 봐요. 근데 우리가 축구를 뭐 5대 0으로 이기고 싶은데 3대 0만으로만 이기면은 꾸짖기는 좀 뭐 하듯이 뭐 그런 거 아닌가요? 적절한 비유이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목표는 있고 당연히 그 목표를 향해서 가다가 힘에 부치거나 휘슬이 불리거나 뭐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 수를 접고 다음번에 추가 협상을 뭐 요구한다거나 뭐 그런 보는 것이지 뭐 한덕수 이런 얘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이건 뭐 이제 예측의 문제이긴 한데 국힘이 아마 관세 협상을 주도했으면 네. 이 15%도 그 예측을 할 수 없는 영역일 거예요. 더 많이 인도는 받았을 겁니다. 25% 그냥 네. 때리거든요.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네, 인도도 국가 경제 사이즈로 보면 우리와 결코 뭐 저기 하지 않은데 아무튼 그렇게 됐어요. 네, 119 특수구조대님께서 국힘당 입 다물라, 그 입 다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주 시원합니다. 예, 제발 좀 그냥 잘할 땐 잘했다고 좀 하세요. 네, 다시 돌아가서 일단 또 챙겨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방위비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제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를 않았어요. 네. 근데 이것도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렇죠. 요거를 한미 정상회담 때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좀 큰데. 충분히 있다고 예, 보고요. 저는 이번 기회에 트럼프가 앞으로 저 아저씨가 한 4년 남았잖아요. 트럼프 씨가 네. 4년 동안 이 사람은 뭔가 한국을 압박하거나 뭐 할 때 그다음에 미국 내에 자신이 정치적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서 우방들을 때려야 할 때 넘버 원 카드로 들고 나오는 게 한국 방위비 문제하고 대만 수호 문제예요. 네. 그래서 이것이 저 사람의 습관이자 버릇 또는 조자룡이 헌칼 휘두르듯이 마치 전가의 보도인 양 이거 계속 끄집어 들고 나오는 버르장머리를 저는 고쳐놔야 한다고 봐요. 오. 첫 대좌 때 뭐 우호와 동맹 강화 그다음에 상호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서 손발을 맞추는 쪽으로 가야 하겠지만 진정한 동맹이고 서로 왜 상호 이익이에요. 어느 한 일방 이익이 아니고 상호 이익을 극대화시킨다 함은 어느 한쪽의 피해나 희생이 아니에요. 그건 상호 이익이 아닌 거죠. 네가 희생해. 그리고 네가 희생한 만큼 내가 이득을 취할게. 그건 강탈이에요. 착취고. 예. 그건 한미 상호 방위 조약도 한미 상호 국익 증진도 아닙니다. 그래서 미스터 트럼프라는 사람이 걸핏하면 뭐 한국은 잘 싸니까 이제 방위비 더 내라. 한 10배, 뭐 20배 더 받아야겠다. 그거 실지 더 받으려는 그런 생각도 없진 않겠지만 미국 국민들한테 하는 소리거든요. 네. 선거 앞두고 그러니까요. 표 받으려고? 아이, 정말. 그것도 한두 번 해야지. 그리고 통하지도 않아. 아니 전 그래서- 세계가 요분 때문에 너무 많은 그 혼란 속에 있는 것 하여튼 같습니다. 누구 같아요? 누구? 마음에 안 들어. 네,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새 정부에 대한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 우리는 이렇게 확인할 수 있잖아요. 심지어 부울경에서도 70대 일부분들 빼고는 새 정부에 대한 호평 기대가 훨씬 크다. 네. 그리고 정당 지지율도 막 변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다 든든한 뒷힘입니다. 그런 걸 무기로 삼아서 더 이상 그 땡깡 넣는 소리 이상한 소리 하지 못하도록
둘이 단독 대좌를 하거나 할 때 강력하게 깡치를 좀 박아 나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이 안 좋은 상황에서 아무튼 이재명 정부가 큰 건 하나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큰 뭐 두 걱정 하나. 달 아직 출범한 지 뭐야? 6월 3일이니까 한 달 보름? 네. 계산이 잘 안 되네. 아무튼 두 달이 채 안 됐는데 최고의 정부입니다. 그 관세 협상이라는 게 미국을 상대로 협상하는 게 그 보통 문제는 아, 아니잖아요. 그럼요. 일단 우리보다 등치도 좀 크고 네. 뭐 좀 그래요. 아주 잘했다. 네. 예. 깐깐한 정치 여기까지 하고요. 이강현 정치평론가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요, 오늘 이제 아침에 들려온 이 성공적인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서 김용범 정책실장이 브리핑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바로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일타 정치로 찾아뵙겠습니다. 계속 함께 해주세요.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에 참여하시면 2000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 하신 다음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 코드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라이브 실시간 채팅창에 복사한 코드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이제 채팅에 참여하시면 TTCO를 드립니다. 지금 참여하세요.